이준원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줄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도소인지 어떤 구치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를 형사 고소했었고 피고는 그런 사기죄가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실형으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구속은 되었지만 원고의 피해금, 즉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몰라서 곤란해하던 경우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 사기 가해자의 주민번호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좀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으로 할 수 있고 주소도 불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그러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를 일부라도 알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민번호 혹은 통신사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상대방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 대한민국,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교정본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해당 피고가 어느 교도소 혹은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확인하고 수용번호도 확인하여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민사소장이 송달이 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 가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송달을 피하는 여러 방식을 사실 변호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송달을 피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사기 가해자에 대해서 판결, 즉 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구속되어 있을 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성사 판결이 확정돼도 그것은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 유무죄를 의미할 뿐 상대방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집행 권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치금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